첫 느낌 진짜 좋은데 시동 딱 걸고 나니까 거의 뭐 이제 전기 모터로만 일단 시작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부드러운 그리고 조용한 여기는 워커힐입니다. 광장동에 있는 워커힐 출발을 해서 목적지까지 한 50km 정도 되네요. K8 외관이나 뭐 또 실내 구성, 뭐 편의 사양이 뭐가 적용이 됐고 뭐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이 소개가 됐으니까 저는 오늘 왕복 한 100km 정도 주행을 하면서 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그리고 실제 도로 주행 연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뭐 한 100km 이게 좀 짧아요. 차의 어떤 그 실연비, 평균 연비, 일상적인 어떤 연비라고 얘기하기는 상당히 좀 짧은 거리인데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뭐 기준점은 될 수 있을 겁니다. 출발하기 전에 이 차량 주행 정보 같은 것들을 전부 다 리셋을 했거든요. 제가 한 것도 아니고 거기에 현장 요원들이 직접 다 리셋을 해줬습니다. 지금까지 한 20km 정도 주행을 했는데 연비는 22.0km/리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하이브리드카의 도심 연비가 고속도로 연비보다 좋은 이유도 이제 많이들 아실 겁니다. 아무래도 이 모터가 개입하는 순간들이 뭐 이제 그런 개입하는 순간들이 항속 주행을 하는 것보다 많다 보니까 이렇게 출발을 할 때 또 멈췄다 출발을 할 때 가속할 때 이럴 때마다 이제 모터가 개입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순간이 어떻게 보면은 연료 사용량이 가장 많은 가장 비효율적인 그런 순간인데 그럴 때마다 모터가 자꾸 개입을 해주니까 배터리의 힘으로 개입을 해주다 보니까 연비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저도 제 생각에도 지금 이렇게 22km/리터 때까지 연비가 나오는 이유는 지금 가다서다 이런 것들이 좀 반복이 되다 보니까 연비가 이렇게 좀 올라갔는데 아마 고속도로, 여기 이제 고속도로는 아니지만 지방도로에서 조금 이제 정체가 풀리면 이거보다는 조금 연비가 낮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이전에 K7 하이브리드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K8 하이브리드의 가장 큰 변화는 일단 파워트레인에 있습니다. 엔진 확 바뀌었죠. 기존에 2.4L 가솔린 엔진을 올려놨었는데 지금은 1.6 터보 가솔린 엔진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배기량이 확 낮아졌죠. 자, 근데 배기량이 낮아졌는데 출력, 토크, 연비 성능은 다 올라가 버렸습니다. 보통은 출력이나 토크 이런 어떤 퍼포먼스 재원이 올라가게 되면 연비는 좀 떨어지게 된다든가 뭐 좀 올라간다고 해도 아주 소폭에 그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데 이 수치 변화가 장난이 아닙니다. 일단 파워트레인이 갖는 엔진의 순수 최고 출력이 180마력으로 올라갔습니다. 기존보다 한 20마력 정도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엔진 출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아무래도 뭐 터보 시스템이 적용이 됐다고 해도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높은 수치가 출력 수치가 올라갔다고 볼 수 있고요. 이 토크가 또 27.0kgfm으로 향상이 됐습니다. 이것도 거의 한 20% 정도 개선이 된 거고요. 출력 수치가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엔진의 어떤 출력이나 토크 수치가 터보 시스템이 적용이 되면서 막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주행을 하면서 뭐 힘에 대해서 뭐 이게 보통 하이브리드카 하게 되면은 약간 우려하시는 부분이 어떤 퍼포먼스 부분이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들을 많이 하시는데 뭐 지금 계속 이제 뭐 정체가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제가 고속 주행을 하거나 뭐 이제 거칠게 다뤄보질 않아서 정확한 어떤 그런 주행 질감 같은 것들 퍼포먼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굉장히 매끄러운 주행 질감 그리고 아까 이제 조금 약간 경사로 같은 거 올라올 때 어떤 그런 토크감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전혀 뭐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비, 출력, 토크 이런 부분들이 다 향상이 되다 보니까 지금 주행을 하면서 느끼는 그런 만족감 같은 것들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주 만족스럽고요. 특히 이제 하이브리드카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주행 질감, 이런 노면의 어떤 그 감각 이런 것들이 놀라울 정도로 정숙하고 매끄럽다는 거 자꾸 이제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부드러운 어떤 그런 주행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운전하고 있는 K8 하이브리드는 시그니처 트림입니다. 이게 최고급 트림이죠. 가격이 4,200 얼마인가 그래요. 4,287만원인가? 4,287만원. 기본 가격이 그러니까 이게 친환경 모델로 분류가 돼서 세제 혜택을 조금 받는데, 약간 세제 혜택을 받고 난 후에 기본 가격이 4,287만원인데요.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지금 오디오 시스템도 그렇고 또 파노라마 썬루프도 적용이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실제 차량 구매 가격은 4,500에서 한 700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계산이 됩니다. 네, 운전 보조 시스템도 잘 갖춰놨습니다. 이제 짧게 사용을 하는 것이지만 순간순간 이게 굉장히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여기 이제 차로 변경까지 다 포함이 된 ADAS 시스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국산차가 최고의 최고, 수입차하고 비교할 게 안 됩니다. 일단 뭐 기능의 어떤 작동 상태라든가 정확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수입차 이상으로 굉장히 훌륭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ADAS 시스템입니다.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사실 1.6 가솔린 터보이기는 해도 1.6 가솔린이면 배기량이 어떤 차체의 크기나 이런 것들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궁합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궁합이 맞지 않다 보면 엔진에서 뭔가 힘을 좀 쥐어 짜야만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오고, 또 그렇게 되면은 엔진이 좀 힘들어하는 모습 이런 것들도 좀 느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넉넉한 힘으로 잘 달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하이브리드에다 또 가솔린이고, 또 기본적으로 좀 MVH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많은 어떤 그런 대비를 해놨기 때문에 거의 외부 소음은 거의 들리지 않는다고 봐도 좋을 정도로 굉장히 조용한 정숙성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바닥 소음 말고는 거의 외부 풍주름이나 이런 것들도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조용한 좀 어떤 그런 탑승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 반환점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주행한 거리는 52.6km, 연비가 19.9km/리터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주행 시간이 1시간 34분 주행을 했습니다. 19.9km/리터 이렇게 기록을 했거든요. 여기서 잠깐 쉬고 이제 돌아가면서 다시 총 연비는 어느 정도 나오는지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반환점 돌아서 출발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어가 이제 17인치 사이즈라 사실 이런 선회를 할 때의 어떤 노면 그립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살짝 좀 우려가 됐거든요. 근데 괜찮습니다. 아주 굉장히 뭔가 차분하게 코너링에 대응해주는 그런 것들도 인상적이고요. 주행거리가 100km가 조금 안됩니다. 91km, 지금 현재로서는 91km인데 총 주행거리는 92.2km 이렇게 기록이 됐고요. 평균 연비는 19.5km/리터로 표시가 됐습니다. 총 주행시간은 2시간 55분, 거의 3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이게 갈 때 오늘 도로 정체가 상당히 심했거든요. 아마 그러다 보니까 주행시간이 거리 대비해서 상당히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다른 친구들 기록한 연비보다는 살짝 좀 낮게 나온 겁니다. 어떤 친구는 보니까 거의 한 24km/리터 이상 기록을 한 친구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제가 기록한 연비 자체도 일상적으로 1.6 배기량이 됐던 기존의 2.4 배기량이 됐던 일반적인 가솔린 모델로는 기록할 수 없는 그런 굉장히 높은 수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엔진 배기량을 낮추면서 이제 경량화 1600kg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량화 효과가 좋은 연비를 발휘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주행을 하면서 보니까 시속 한 80km대에서도 이 모터가 개입을 하더라고요. 이 전기 모드로 주행을 하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터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어떤 경량화 이런 부분에서
연료 효율성을 높이는 상당히 그런데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주행 퍼포먼스에서도 일반적인 가솔린 차하고 비교했을 때 전혀 이질감이 없었다는 것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보통 다른 하이브리드 모델을 시승을 하다 보면 모터가 돌아가는 소리라든가 또 회생제동 같은 거 작동할 때 약간 불쾌한 소리가 좀 들리고 그랬는데 지금 K8 하이브리드에서는 전혀 그런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발진이나 가속이나 뭐 급가속이나 고속으로 달릴 때도 일반 내연기관차하고의 이질감 같은 것들을 전혀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상당히 인상적이었고요. 그러니까 좋은 연비의 주행 퍼포먼스도 기대 이상으로 만족스러웠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K8 지금 뭐 시장에 나와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좀 얻고 있거든요. 이제 경쟁차라고 할 수 있는 현대자동차 그랜저보다 이게 월간 판매 대수 같은 거 제대로 생산만 된다면 충분히 넘어설 수도 있을 것 같고 굉장히 좋은 경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만든 차니까는요. 여러분들도 차 이제 K8이나 뭐 이런 준대형급 고민하고 하실 때 그래도 그 중에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준대형급 하이브리드 모델 중에서는 가장 좋은 연비 그리고 가장 뛰어난 주행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K8 하이브리드 오테럴드 김은식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